소형 RC카 방식의 경비행기가 있거나 드론을 미니 구조로 만들어서 오토바이 인제는 아주 미니 조그맣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만하게. 그죠? 오토바이 인제는 거기가 기존에 좀 개조해 가지고 제가 소형 보트 방수 구조로 해 가지고 보트 같은데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가성비 싸니까 오토바이 인제 한 10만 면 하겠죠. 대량 구매하면. 그래서 하나 회전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를 단다고 했잖아요. 하나 회전축에 프로펠러에다 홈을 좀 파요. 홈을 파주면 추력이 세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행체도 되고 배도 되고. 그래서 하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움직인다. 오토바이는 이렇게 파워가 세니까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 네 개짜리 해가지고 고속. 거기다 어뢰 같은 거 탑재를 하거나 길에 탑재해서 부딪힌다 그랬잖아요. 위에다가도 달아놔가지고 움직인다.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다. 드론 같은 데는 아래 위로 하거나 양옆으로 해서 아래 위로 하는 건 무게를 들어올리는 역할이 되겠고 공중에서 움직이는 것. 그다음에 뒤로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거나 이런 것은 그래서 뒤로 이제 움직이는 것은 서로 추진하는 이런 부분이 되게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거죠. 아니면 그 두 가지 추가 장착용으로 이 방식도 같이 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소형 어떤 그 오토바이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차량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둬 가지고 두 개를 해서 거기다 이렇게 차량 플랫폼을 만들어 그게 차 아니냐라는 거죠. 세 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중간 하나 더 들어 똑같은 속도로 컴퓨터 제어로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면 괜찮거든요. 아니면 오토바이 엔진을 하나짜리 또 1기통, 2기통, 3기통, 4기통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회전축을 돌려주는 구조도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차량을 만든다는데 이게 쭉 이어놓으면 이렇게 버스처럼 화물차처럼 만들어 놓거나 할 수도 있다. 거기다가 삼원 장치를 자가 병렬로 처리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들어와서 배기가스 통이 있고 그걸 거쳐가 1차적으로 정화시키고 이제 삼원 장치를 한 개짜, 두 개짜, 세 개짜리 해가지고 정화시키면 이것도 꽤 괜찮겠다. 공기 탱크 방식으로 해서 그 모터를 이용해 가지고 빨아들여 가지고 모터 작은 거 하나 둘 중에 세 개짜리 공기 탱크 세 개짜리 네 개 다섯 개 큰 탱크로 옮길 수 있거나 각각 연소실을 앞뒤 위 아래로 비행기를 구형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연소실 컴퓨터 제어를 갖고 일반 비행시에는 선회 방식이지만 이렇게 선회하죠. 얘는 미사일 같은 거는 샥 피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샥 이런 식으로 피한다고. 물속에서는 잠수정으로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샥 피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되게 획기적이잖아요. 그죠? 나 이렇게 해서 앞뒤 위아래 좌우로 이렇게 그 연소실을 둬서 움직인다. 기존에 어떤 그 터빈 블레이드는 무거우니까 공기 탱크 방식으로 컴프레셔처럼 빨아들인다는 거죠. 컴프레셔 같은 것들도 하나의 탱크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모터를 달아가지고 컴프레셔 하면 되게 굉장히 파워가 세거든요. 이렇게 갖고 다니는 이런 전기 타카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컴프레셔 방식으로 모터를 이용해서 빨아들이고 공기를 저장하고 툭 쏘는 식으로 하면 꽤 괜찮지 않나요? 공기 탱크만 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방식으로 전기 타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송풍기 같은 것도 모터를 여러 개 달아갖고 이게 송풍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관도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또 진공청소기 같은 것도 하나 이렇게 모터를 여러 개 달아갖고 진공청소기를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에서 각각 빨아들이는 이런 통을 각각 빨아들이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화재 났을 때 그래서 줄을 연결해가지고 각각 빨아들이거나 이렇게 하나의 연결관에다가 보통 한 개짜리, 두 개, 세 개짜리 해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뒤로 화재 날때 뭐 가정용 또는 소방용 전문용으로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가격을 따라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뭐 석유 말통 같은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슉슉슉 해갖고 석유를 옮기잖아요. 그럼 석유에 물도 담을 수도 있잖아요. 전기 모터식을 빨아들여서 딱 집어넣는 구조를 만든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화재 현장에서도 공기를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만들면 빨아들여가지고 뒤로 이렇게 내뿜을 수도 있거나 물 같은데 집안에 이렇게 물통에 물 담아 놓으면 씩 빨아들여가지고 훅 이렇게 압축을 이용해가지고 강하게 분사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연결 호수관 같은 것도 기존에 호수관이 있고 또는 그냥 공기를 막 집어넣어 갖고 얘가 이렇게 호수가 생기는 거 수백 미터짜리도 될 수 있다고 몇십 미터짜리도 있고
전기를 집어넣어 빵빵해갖고 그 안에 액상이 흐를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휴대가 좋고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캠핑 가서도 이렇게 캠핑이나 농사용으로도 이것도 참 물 오케이 겨울가다 나는 시내가다 이런 거 딱 빨아 들어갖고 100m짜리 200m짜리 갖고 수로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물을 대는 식으로도 그래서 거기 슉 뿌려진 자동으로 뿌려줄 수도 있고 자동 뿌려진 건 돈이 좀 더 들겠죠. 이것도 괜찮지 않나 싶네요. 물 웅덩이 같은데 빨아들여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엔진을 아주 미니로 이만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드론을 만들면 현재 모든 드론을 다 대체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석유 방식, 전기 배터리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 석유 방식이 되겠습니다. 휘발유로들 상당히 보병에게 이것을 수류탄 투사용으로 만들어주거나 오토바이 엔진으로 발전기 돌릴 수 있다 그랬죠. 오토바이 엔진 지금 인버터 발전기도 있는데 인버터 발전기에다가도 배터리 탑재형으로 해가지고 탈부착이 가능하고 거기서 이렇게 충전된 거 탈부착도 가능합니다. 지금 인버터 발전기에 탈부착으로 해가지고 배터리를 해가지고 충전하는 가시는 미리 충전해 놓는다는 거죠. 아니면 110과 220 집안에 있는 가정용 전기로 충전은 하이브리드용도 인버터 발전기 만드시면 저기 두 가지가 다 되는 거 하시면 저기 급할 때 쓸 수 있으니까. 가정용 비상 배터리를 만들어 갖고 배터리 대여 사업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급할 때 그것을 전화를 걸면 가정용 배터리 대여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배터리를. 그래서 그것을 하루 이틀 정도는 버틸 수 있도록 이거 급하면 이거 좋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 세계 되게 히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서 급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가스통만 배달하나 아니면 그렇죠. 전기도 배달할 수 있다는 거죠. 배달비가 어느 정도 되려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돼. 그냥 곧바로 꽂아서 집안에 있는 냉장고나 급한거 난방에 사용하거나 이렇게 조명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컴퓨터에 사용하거나 TV 보거나 이 사업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대여 사업. 그런 가정용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2차 전지와 1차 전지를 갖다 같이 결합한 형태의 배터리도 있을 수 있다. 1차 전지는 이렇게 소모품으로 이렇게 한번 쓰고 이렇게 되는데 2차 전지도 있고 배터리도 이건 좀 싸죠. 그래서 같이 장착용으로 그런 것도 제품 만들 말씀을 드리거나 1차 전지 하나만으로도 2차 전지도 좀 비싼 놈, 중간 놈, 싼 놈 이것을 같이 결합해서도 제가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식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해서 가성비에 좋다라는 거죠. 가격대별로 맞춰가지고 비싼 놈, 중간 놈, 싼 놈을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배터리를 만들거나 이것도 1차 전지 하나만으로도 수천 개 넣으면 배터리 이것도 용도별로 쓸 때가 있어요. 100개짜리, 200개짜리 2차 전지와 결합한 놈들도 있을 수 있고 2차 전지는 충전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오토바이 엔진을 개조해서 차량도 만들고 발전기도 만들 수 있다는데 자동차 회전축 같은데 이게 다른 오토바이 엔진으로 회전축해서 연료를 이제 석유가 경유로 만들어진 놈이 있으면 더 좋은데요. 이거를 회전축을 돌려준 회전축에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이렇게 해놓고 입자나 가루의 대중선 여기도 홈을 좀 파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철석으로도 만들 수 있다 연구자석을. 그래서 이게 오토바이 엔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한다는 전기선은 그 대중소다 피복 없이 태선은 앞뒤로 에디슨 직류로 저는 전기선의 굵기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송 손실 없이 멀리 간다 그러죠. 또는 연선처럼 만들어진 실타래처럼 생긴 거 말고 굵기를 똑같은 놈이라 할지라도 2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하면 이것도 왔다 갔다 주파수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멀리 전송하게 된다고. 이 전송 기술과 통신 기술을 통신선으로 전송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피복 없이. 그 다음에 굵은 놈 이렇게 전선 하나의 케이블 안에 굵은 전기선 또는 얇은 전기선, 중간 전기선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전기선, 통신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통축 케이블인데 이쪽으로 오는 선은 이렇게 하나짜리잖아요. 하나짜리 여기다 추가로 얇은 놈을 하나 또 이렇게 피복 이씨 이게 달아놓은 식으로 통신선을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유선 안에서도 유선 전화기가 두 선이잖아요. 그럼 거기다 약간 굵은 놈을 케이블을 약간 두껍게 해가지고 굵은 놈 하나 더 넣어주고 얇은 놈이 들어가고 굵은 놈이 얇은 들어가서 하나는 전화선 쓰고 하나는 일반 인터넷선으로 사용한다. 이 기술도 사용하시면 그래서 피복 이씨 굵기가 틀린 전기선 통신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 하나짜리 쓰셔도 전기가 가는데요. 그래서 이런 하나짜리 전기선 쓰셔도 통신선 동적 케이블도 전기 넣어서 통신선 쓰는데요. 전기선 하나짜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오토바이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도 그렇게 집안에 있는 태양광 패널 있잖아요. 그것을 조명을 받아 집안에 있는 조명으로 발전을 해서 회전축을 이걸 돌려주는데 아까 회전축에 딱 굵기가 들인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자서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간다. 전기를 이렇게 생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서, 홈을 파줘서 표면적을 넓혀준다. 자철석으로도 연구자석을 대신할 수 있다. 그때 만들 때 인비서, 질소, 흑연, 탄소가루, 공소를 넣어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전자가 좀 더 많이 생성하기 위해서 구리선에도 이 기술을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들어가고 인비서, 질소, 흑연, 탄소가, 공소가루를 넣어주는 구조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전기선, 통신선이나 반도체 회로나 트랜지터, 카패시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오토바이 엔진을 다시 그쪽으로 가서 오토바이 엔진을 이만하게 작은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드론을 만드는 구조인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건 석유 방식의 드론이 나오게 돼요. 연료를 탑재를 하면 꽤 장거리로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구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연소실을 달아가지고 미니 고체 드론인데 프로펠러 방식도 움직이면서 여기다 미니 모듈로 고체 연료 이렇게다 액체 연료 이렇게 모듈 방식으로 해서 연소실을 달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연소실을 달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씩 모듈 단위로 10개짜리가 모듈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씩 가동을 하는 거예요. 항속거리를 꽤 멀리 갈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드론에다가도 그 드론의 전체를 갖다가 파손을 시키지 않으면서도 드론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뒤로 밀어준다는 거죠. 액체 연료, 고체 연료 둘 다 가능. 모듈로 5개짜리, 10개짜리, 2개짜리, 4개짜리 이렇게 들어가서 각각 가동을 언오프식으로 한다는 거죠.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는 거죠. 기존의 모든 드론에 장착을 할 수 있다. 원래 이제 헬파이어라든지 우리나라 비군 같은 데도 고체 연료나 이렇게 액체 연료를 모듈로 탑재를 해가지고 하나씩 10개짜리에다가 하나씩 가동을 하면서 하거나 5개짜리도 2개짜리도 있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외부에다 장착을 해갖고 움직이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드론처럼 프로펠러 방식으로 움직여가지고 이 미사일 자체를 발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헬파이어 미사일이 프로펠러 방식으로 수직이 착륙을 하고 그건 이제 하고 아니면 그것을 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프로펠러를. 그 다음에 거기다 고체 연료나 액체 연료를 모듈료로 달아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다가 달아 넣어도 되고 앞에 이렇게 중간 정도에 달아 놔도 되고 밑에다가 사선으로 내뿜는 식으로 액체 연료나 고체 연료 미니 모듈을 달아 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자세를 제어하게 하고 이렇게 사선으로 내뿜게 그 다음에 이것을 뒤에도 모듈 방식으로 고체 연료, 액체 연료 두 가지를 혼합할 수도 있고요. 고체 연료 3개짜리, 액체 연료 3개짜리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모듈식으로 이렇게 전환시킨다는 거죠. 복잡한 것 같지만은 되게 싸게 고속 비행체를 만들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RC카 방식의 비행체에도 그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3만 원, 5만 원, 10만 원대 하는데요. 거기다가도 이런 프로펠러를 보토를 추가로 장착해서 무게를 들어 올려주거나 아래에 프로펠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무게를 들어 올려주는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기체는 가볍지만 무게를 들어 올려줄 수 있는 게 모터 힘으로 들어간다. 아래에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하거나 그래서 본격 가동은 무게를 좀 들어 수류탄 투사기를 사용하거나 아니 거기다가 속도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미니 고체 연료 그러니까 고체 연료 방식의 이런 것들을 모듈 방식으로 탑재를 해서 거기다 폭탄을 달아준다.
그럼 무게를 좀 들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상용 드론을 이용해서 정찰도 하고 카메라를 달아서 카메라에다가 전파로 탐지하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 카메라가 비행체에서 이렇게 정찰을 하더라도 보이겠습니까? 전파로 탐지를 하게 되면 전파거리가 좀 늘기만 하면 전파로 탐지하면 밑에서 이렇게 금속 무기 또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포착할 수 있다. 집안에 있는 CCTV도 이렇게 전파로 이렇게 경보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도 만들어서 밤에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전파로 이렇게 탐지를 하면 좋잖아요. 그죠? 자율비행 차량 같은 데도 이렇게 전파로 카메라 달아서 탐지하면 밤에도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도 되고 밖에서 자율주행 차량 그래서 카메라상 카메라 얼마 안 해요. 네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에다 전파 탐지 구조를 둬서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정찰을 보병한테 이것을 10만 원대나 5만 원대 소형 비행체를 RC카 방식으로 카메라 달아서 정찰하게 하면 그게 괜찮잖아요. 그래서 전파 탐지 구조를 좀 주면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숨어 있는 적들에 대해서. 되게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정찰용 아니면 수리탄 투사기용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가격은 좀 더 센 건 있으니까 센 거가 있거나 아니면 모듈 방식으로 고철면을 달아서 기존의 상용 드론에다 그냥 싸게 이렇게 달아서 무게를 들어 올려줘서 거기다 폭탄을 큰 거를 달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뭐 성능만 고성능이면 폭격이 수류탄 2개짜리 3개짜리 들어가 한꺼번에 떨어뜨리거나 자폭하거나 해도 상관없거든요. 네.